그렇다면 빙하기 한반도일 때는 어땠을까요? 원시적인 배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후 생태환경 분석이 필요하겠죠. 홍적세라고도 부르는 빙하기의 지구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5, 6도 이상 낮았습니다. 바이카르 너머의 고위도 지역은 12도 이상 낮은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내 춥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지금보다 기온이 더 높은 간빙기만 4차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빙하기가 약 260만 년 전에 시작되어 12,000년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기원전 1만 년경이겠죠. 이 기간에서도 가장 추운 구간을 최대 빙기 극대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카 최초의 원주민이 한반도 일대에서 출발한 시기와 베링해를 통과하는 시점이 이 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변수가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해수면이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했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수면 높이의 10m 차이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육지로 연결되었는지를 가늠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최종 빙기 극대기의 시기와 기간, 해수면의 높이가 논문 서적, 사전류마다 제각각이죠. 이 차이로 인한 동해의 기후와 생태계, 식량자원, 해양문화, 동아시아 문명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비교 분석한 연구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석은 다시 다루기로 하고 최종 빙기 극대기의 기간과 해수면 높이는 일단 브리테니커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기간은 약 29,000년 전에서 19,000년 전까지, 해수면 높이는 현재보다 약 125m 낮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해는 평균 수심 50m 안팎이고 가장 깊은 곳도 125m 미만이죠. 마지막 최대 빙하기에는 한반도 해남의 땅끝마을에서 하남성의 낙양까지 지금의 몽골처럼 대초원이 펼쳐졌습니다. 한반도는 고지대를 제외한 산지는 안대림이 분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덜 추웠던 빙하기에는 숲이 더 많았고 끝없는 대지에는 수많은 소택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형 동물들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강, 여화, 황하, 회하, 장강, 전남강 등의 물줄기들이 모여든 서해 대평원 남단은 대습지를 이루었습니다. 갈대들이 숲을 이룬 숲지와 갯벌은 어류와 연체동물, 수많은 조류의 번식지로 선사시대인들에게도 기회의 땅이었을 겁니다. 이 시기에 황하하고는 약 1000km 이상 남쪽에 있는 제주도 근처였는데요. 천진과 산동만도 사이로 나오는 현재 하구에서 발해협을 통과한 후에 서해 중앙부를 관통해 남쪽으로 흘렀습니다. 건조한 시기에는 계절에 따라 하천의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편차가 크지 않았을 겁니다. 하상계수라고 하죠. 그리고 강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시적인 형태의 갈대배나 바구니배 등을 이용하기에는 더 유리했을 겁니다. 대습지의 특성상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황하대평원 남단의 습지는 위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극성 빙하기에도 대규모 갈대밭은 유지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는 목재와 목피, 나무 껍질을 공급할 수 있는 한대림도 분포했습니다. 가죽재료 역시 황해평원의 대형 초식동물과 동해와 남해의 해양 포류를 통해 확보가 어렵지 않았던 환경이었죠. 한마디로 앞서 소개한 여러 유형의 원시배를 모두 제작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특수한 생태 환경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많은 물줄기가 모이는 습지 평원을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대단히 제약이 많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 저지대를 동진해 흑룡강과 베링 해협에 도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말을 이용한 육로가 아닙니다. 겨울에는 강줄기를 고속도로와 지방도 삼아 썰매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녹으면 진창이 되는 여름 동안은
원주민 지혜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나무 껍질로 만든 목피 카약으로 이동했습니다. 생태 환경이 급변했던 빙하기에 황해 대평원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배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빙하기 동안 좁고 길게 거의 열려 있었던 대한해협은 일찍이 항해 역량을 담금질하는 영향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순다랜드와 함께 인류 문명의 요람이었을 황해 대평원이 바다에 잠기면서 관련 유적과 유물도 수장되었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해양 문화는 유물의 보존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선사시대 통나무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6개월을 작업해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런 통나무배가 황해 대평원의 세 지점인 경남 창녕, 절강성, 항주, 교토 북쪽의 도리야마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이 쉬운 갈대나 가죽, 목피 등으로 만든 더 원시적인 형태의 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00종이 넘는 포유동물 중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털이 사라진 인간은 약 17만 년 전에서 약 8만 년 전 사이에 옷을 입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약 260만 년 전에 빙하기가 시작되었고 베이징 원인이 50만 년 전의 고인류인 점을 고려하면 시기가 너무 늦다는 감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2022년 독일 북부의 쇼닝겐의 30만 년 된 동굴곰의 화석에서 가장 오래된 가죽 옷의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발표됩니다. 튜빙겐 대학의 발굴팀은 동굴곰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죽이 벗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와 함께 제가 주목한 것은 가죽을 절개한 방법인데요. 석기를 이용해 매우 정교하게 발부터 머리까지 통으로 가죽을 벗겨낸 것으로 연구진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소개한 가죽배에 원형적인 재료를 확보하고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 최소한 10만 년 전에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분해되는 소재 특성상 한반도 일대에서 가죽 한우의 원형이 발굴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다고 하여 황해 대평원 문명권의 배 제작 역량과 항해 능력을 배관시하는 연구자들이 적지 않습니다.